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완자 첫 번째 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반응, 거기 세 번째 단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38쪽 진행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이네요.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이 있는데요. 이 반응물의 에너지가 크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아요. 그러면 그만큼 열이 발생합니다. 이게 발열 반응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발열 반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연소 반응 태우는 거요. 그리고 산염기 중화 반응, 그리고 산화칼슘을 물에 섞으면 열 에너지가 방출되네요. 호흡은 연소랑 같습니다. 화학 반응식이. 금속이 녹슬 때도 뭐 연소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호흡이나 녹슬 반응은 극단적으로 속도가 느린 반응이죠. 산소와의 결합 반응입니다. 결합 반응. 금속을 산에 넣으면 이렇게 열 에너지가 방출해요. 수소기체 발생하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산과 염기, 산과 금속 반응할 때, 그리고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열이 발생을 하네요. 뭐 외워두시는 수밖에 없고요. 자, 문제를 좀 볼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방출하는 반응은 O 아니면 X 해주면 되는데요. 연소, 예, 발열 반응이고요. 호흡, 예, 발열 반응이고요. 광합성은 조금 이따 할 텐데 흡열 반응이에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마그네슘 리본은 금속을 산에 넣으면 발열 반응이고요. 염산, 산이네요. 수산나트륨, 염기네요. 산, 염기를 섞은 걸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화 반응은 열이 발생해요. OOXOO였고요. 그리고 3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래요.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면, 예, 그냥 외우세요. 산화칼슘을 물에 넣으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입니다. 주변 온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흡열 반응 보겠습니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요만큼이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많아지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흡열 반응이죠. 물에다가 소금을 녹일 때, 예, 열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수산화바륨, 염화암모늄도 이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열을 흡수하고요. 광합성도 물 이산화탄소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커요. 열을 흡수합니다. 물의 전기분해, 이것도 전기분해는 전기를 흘려줘야 되잖아요. 얘도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전기를 받아야 수소, 산소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물에다가 질산암모늄을 녹일 때도 열을 흡수합니다. 탄산수소나트륨의 열분해도 열을 가해 주어서 분해하는 거잖아요. 전기를 가해 주든 열을 가해 주든 얘네들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탄산수소나트륨이 탄산나트륨 물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이 수산화바륨하고 염화암모늄은 서로 섞어주면 열을 흡수하는데요. 밑에 나무판에다가 물을 좀 뿌려놓고 수산화바륨하고 염화암모늄을 반응을 시키면 열을 흡수하니까 그 물이 얼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판하고 비커가 붙어 있게 되는 뭐 이렇게 좀 재밌는 일도 일어납니다. 자,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의 활용입니다. 예, 뭐 여러 군데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난방, 음식조리,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로, 예, 손난로도 이제 철하고 산소하고 반응할 때 열이 방출되거든요. 발열컵, 이런 것도 있대요. 발열컵. 왠지 군대에서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제설제, 염화칼슘하고 물이 반응할 때 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로 이제 눈 녹을 때 좀 도움이 되겠죠. 흡수하는 에너지요. 흡수하는 에너지. 지금까지 이제 발열이었고, 흡열은 질산암모늄을 물에 녹였을 때 열을 흡수합니다. 그럼 주변 온도가 낮아지니까 냉찜질팩을 만들 수가 있군요. 그리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흡수하는 반응, 이거를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OX 퀴즈 보도록 하죠. 소금과 물이 반응한다. 예, 뭐 녹으면 열을 흡수해요.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한다. 아, 이건 아니죠. 수금에 그러니까 물에 소금이 들어가면 예, 열을 흡수하는데 산화칼슘과 물은 어땠죠?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앞에 좀 볼까요? 산화칼슘과 물은 발열 반응이었네요. 산화칼슘과 물이 발열 반응이었습니다. 자, 맞아 볼게요. 자, 소금을 물에다 넣었습니다.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고요. 산화칼슘과 물은 발열 반응이었습니다. 외우시는 수밖에는. 자, 질산 암모늄을 이렇게 뭔가 물에다 뭘 녹아 들어가면 예, 이거 그냥 예, 뭐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산화칼슘하고 물이 좀 특이합니다. 예, 발열이고 나머지는 흡열입니다. 수산화바륨하고 염화암모늄 이거 흡열 반응이었죠. 그래서 비커 바닥에다가 물 넣고 나무판 놨을 때 물이 얼어서 비커에 나무판때기가 붙었었습니다. 물에 전류를 흘려주어 수소산소로 분해한다. 전기분해. 물이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예, 흡열 반응입니다. OX555 이고요. 자, 에너지 준위도 없이 그냥 막 무작정 외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탄산수소나트륨을 가열하면 탄산수소나트륨의 열분해, 열을 공급해야 뭔 반응이 일어나죠. 탄산수소나트륨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주변 온도가 낮아지겠죠. 발열 반응은 주변 온도가 높아지고 흡열 반응은 주변 온도가 낮아집니다. 1번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죠. 휴대용 손난로 흔들면 철과 산소가 반응을 해요. 철의 산화 반응. 연소나 호흡하고 비슷한 반응인데 대단히 느린 반응입니다. 이때 에너지를 이렇게 연소처럼 방출하여 주변 온도가 높아지니까 손이 따서집니다. 눈이 온 뒤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예, 열이 좀 발생합니다. 에너지를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었군요. 방출하니까 눈이 좀 빨리 녹고요.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냉찜질팩, 그러니까 질산 암모늄과 물을 반응을 시킨대요. 그러면 이제 주변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냥 뭐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쏙쏙 집중 강의 손난로 만들기가 있는데요. 손난로에 들어있는 철가루,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럼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이건 손냉장고래요. 손냉장고, 질산암모늄과 물입니다. 뭐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에너지를 흡열 반응,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네, 실력 탄탄 핵심 문제 보죠.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합니다.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변 온도 높아지고요.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 낮아지고요. 나무 연소할 때 열에너지, 빛에너지 연소할 때 방출하고요. 산화칼슘 물, 좀 특이하게도 발열이라고 했지요. 예, 웬만하면 이제 녹이면 흡열인데 산화칼슘 물은 발열이었습니다. 1번에 5번. 2번입니다. 물을 적신 석고붕대를 다친 다리에 감으면 붕대가 굳으면서 발 주변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액체가 이제 고체가 되면서 응고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주변이 따뜻해지니까 발열 반응입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고요. 반응이 일어나면 발열 반응이니까 주변 온도는 높아지죠. 사람의 호흡도, 연소도 이런 발열 반응입니다. 예, 4번 니은 디귿. 3번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 찾아야 되는데 에너지 방출하는 거 찾아보래요. 철이 녹쓰는 거나,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하는 거요. 철이 녹쓰는 거나 호흡, 연소, 그리고 소금, 물의 반응. 요거는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했죠. 질산암모늄과 물, 웬만하면 산화칼슘하고 물 아니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금속을 산에 넣으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염산하고 수산화트륨, 산과 염기, 중화 반응,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도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외워주세요. 흡열 반응입니다. 가라마 2번이었고요.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 CH4가 메테인이고요. 태웠습니다. 산소와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지요. 메테인의 연소니까 발열 반응입니다.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그럼 흡열 반응이죠. 잠깐만, 얘가 반응물이죠.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커요. 예, 맞네요. 예, 이렇게 되면 발열 반응.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크니까 네, 발열 반응 맞습니다. 산염기 반응이 중화 반응, 발열 반응이죠. 예, 발열 반응 에너지 출입이 같습니다. 5번. 그리고 금속하고 산이요. 금속하고 산, 발열 반응입니다. 산과 금속의 반응, 외우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죄송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에너지 방출하고요. 그럼 주변 온도가 높아지고요. 연소에서도 주변 온도가 높아집니다.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면 흡열 반응이에요. 네. 1, 2, 3, 4는 발열 반응이니까 5번. 부직포 주머니에 철가루, 숟가루, 소금, 질석을 각각 한 숟갈씩 넣고 흔들었대요. 주머니가 따뜻해졌대요. 순난로인가요? 발열 반응이네요. 철가루하고 산소의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 산소 붙으면 연소, 호흡, 녹쓰는 반응 이런 것들 다 열이 방출되는 발열 반응입니다.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가 아니라 방출이죠. 에너지를 방출. 주머니가 따뜻해지는 건 발열 반응이 일어났으니까요. 3번 기억디귿, 6번의 기억디귿이었고요. 7번입니다. 흡열 반응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도록 하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흡열 반응이고요. 그리고 LPG 가스 연소요. 연소는 발열 반응입니다. 호흡 발열 반응입니다. 연소 호흡. 예. 흡열 반응은 1번 기억.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외우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수산화 발효과 염화 암모늄 열을 흡수합니다. 네,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는 낮아집니다. 물에다 이렇게 소금을 녹여도 열을 흡수합니다. 산화칼슘하고 물하고만 좀 특이하고요. 그럼 출입이 같다. 흡열 반응 3번. 8번에 3번.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가 탄산수소 나트륨이거든요. 이게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 분해입니다. 열을 흡수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분해가 일어나죠.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 자, 옳은 것 찾아보죠.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온도는 낮아지겠죠. 반응물 에너지 합이 생성물 에너지 합보다 크면 발열 반응입니다. 얘는 흡열 반응이고요. 더 작아야 되죠. 네, 2번. 9번에 2번. 그리고 10번입니다. 질산암모늄이 들어있는 투명 봉지에 물이요. 질산암모늄과 물을 섞었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웬만하면 열을 물에 섞으면 열을 흡수합니다. 흡열 반응. 냉찜질팩이 되겠는데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주변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 봉지는 차가워질 거고요. 냉찜질팩 만들 수 있고요. 5번 이네요. 11번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의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반응부터 좀 볼까요? 염화칼슘을 눈에 뿌리면 열이 발생합니다. 철하고 산소 반응하면 열이 발생합니다. 질산, 여기 녹이면, 물에다 뭘 녹이면 대부분 열을 흡수합니다. 손냉장고래요. 산화칼슘과 물, 이거 좀 특이하게 산화칼슘은 열을 방출합니다. 바이러스를 열로 없애는군요. 그러면 3번이고요. 에너지 출입이 나머지하고 다른 것들은 다 열을 내죠. 냉찜질팩만 열을 흡수합니다. 2번만 흡열 반응이었고요. 서술형 문제 보죠. 그림과 같이 메테인 연료를 연소시키면 음식을 조리할 수 있고 철가루 들어있는 숯난로 흔들면 따서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는 까닭은 반응물의 에너지에 비해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간이 열량계에 온도가 25도인 염산을 넣은 후 수산화투륨 수액을 넣고 온도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인가 흡열 반응인가? 지금 염산하고 수산화투륨, 산하고 염기를 섞었거든요. 이런 거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은 중화열이 발생을 하는 발열 반응입니다. 극가닥을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요. 실험 결과가 있군요. 25도에서 29도로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염산에 금속을 넣었습니다. 수소기체 발생하면서 열이 발생을 합니다. 온도가 높아졌대요. 발열 반응 두 가지 쓰라는데요. 호흡, 연소 정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이요.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 되게 신기한 반응이라고 했죠. 열을 흡수합니다.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 자, 나온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는데요. 그게 에너지 출입, 흡열 반응이라서요. 그러면 주변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주변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물이 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번 몇 가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산화칼슘과 물은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요. 발열 반응이거든요. 질산 암모늄과 물은 주변 온도가 낮아집니다. 흡열 반응이거든요. 탄산수소나트륨은 가열을 해줘야 돼요. 열분해죠. 흡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구분하래요. 발열 반응 가, 흡열 반응은 나와 다입니다. 실생활에 가나다 반응이 실생활에 활용되는 게예요.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온찜질팩, 냉찜질팩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보는 대단원 한번 보시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핵심 자료로 최종 점검 빈칸 채워넣기 한번 해볼까요?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 빈칸 채워넣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고 물리변화고요. 분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분자가 변하지 않았어요. 원자 배열이 변하지 않았어요. 전기분해 화학변화입니다. 원자 배열이 달라졌거든요. 물 분자의 배열만 달라졌고 물에서 전기분해하면 원자 배열이 달라져서 새로운 분자가 형성이 됩니다.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 이것도 빈칸 채워넣기를 좀 해보죠. 이거 뭐죠? 분자의 종류가 수소 분자, 산소 분자, 물 분자, 개수비가 분자 수비죠. 혹은 분자수의 비. 이거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2개. 원소 원자 분자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여기 1번이 원소의 종류, 분자로 써 있으니까 원소의 종류는 아니네요. 분자의 종류. 질량 보존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응 전에 나트륨 1개, 나트륨 원자 반응 후에 1개, 염소 원자는요, 1개, 은원자 1개, 그리고 질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3개.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본 원소의 질량비입니다. 수소 원자, 산소 원자 개수비가요 2대 1이고요. 원자 하나의 질량비가 1대 16이거든요. 그러면 성본 원소 질량비는 2대 16이니까 1대 8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 볼까요? 질소하고 수소 개수비가 1개, 3개인데요. 원자 하나 질량비가 질소, 수소가 14대 1이래요. 그럼 질량비는 14대 3, 약분은 안 되는군요. 탄소, 산소 원자의 개수비가요. 1개, 2개입니다. 질량비가 탄소가 12, 산소가 16이라는군요.
그러면 12 대 32. 이거 어떻게 되나요? 4, 32, 4, 8, 32, 3 대 8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죠. 부피비하고 분자수의 비인데요. 부피비가 한 통, 세 통, 두 통, 1대 3대 2입니다. 분자수비가 1대 3대 2예요. 기체의 부피비와 기체의 분자수비가 같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고요. 부피비가 한 통, 한 통, 두 통, 분자수비 하나, 하나, 둘입니다. 기체의 부피비는 곧 그 기체의 분자수의 비다. 아보가드로 법칙. 발열 반응, 흡열 반응입니다. 에너지 방출이면 발열 반응,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변 온도는 높아지겠지요. 에너지 흡수, 흡열 반응, 에너지를 흡열 반응,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집니다. 예, 그리고 시험 적중 마무리 문제 보겠습니다.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거. 물리변화는 성질 안 변하고요. 분자의 종류 안 변하고요. 성질 안 변하고요. 분자 배열만 달라집니다. 분자 종류 안 변하고요. 예, 1번에 4번. 그리고 아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1번, 3번. 3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입니다. 성질이 변하는 거, 화학 변화, 썩는다, 자른다는 아니고요. 발포종 기포 발생은 화학 변화, 탄산음료 기포 발생은 물리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는 가다. 그리고 4번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반응을 나타낸 것인데요. 옳은 거 찾아보죠. 질소, 수소, 암모니아 화학 변화고요. 과산화수소, 물, 산소 화학 변화이고요. 암모니아를 물에 섞어서 암모니아수 물리 변화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가나가 화학 변화, 다 물리 변화 옳고요. 기억. 가에서는 화학 변화니까 분자의 종류 수가 안 같습니다. 분자의 종류 달라지고요. 나에서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는 물리 변화 등 화학 변화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르다라고 써 있군요. 변하지 않습니다. 다에서 물리변화, 암모니아 수는 반응물의 성질을 물리변화니까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 리을. 3번. 3번에 3번. 5번입니다. 물질의 변화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거. 태우면 화학변화, 양초가 탄다, 화학변화, 수증기는 물리변화죠. 5번에 3번만 물리변화였습니다. 6번입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 반응물 생성물은 화학식으로 나타내야죠. 반응물은 화살표 왼쪽, 생성물은 화살표 오른쪽입니다.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수가 같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 맞춰야 되고요. 1일 땐 생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낸대요. 이게 아니죠. 탄소 하나인데 여기 지금 탄소 두 개니까 아닙니다. 예, 옳지 않은 거 5번. 그리고 7번입니다. 다음 화학 반응식으로 옳게 나타낸 거. 과산화수소 H2O2고요. 물 H2O, 산소 O2. 분자식은 다 맞았어요. 그럼 숫자만 맞으면 돼요. 수소둘, 산소둘, 산소셋 안 되네요. 수소둘, 산소둘, 산소 다섯 안 되네요. 수소둘, 수소넷 안 되네요. 수소넷, 산소넷 수소넷 좋고요. 산소둘 넷이군요. 산소넷, 예. 네. 4번이 수소원자넷, 산소원자넷, 산소원자넷. 예. 4번이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가 유지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8번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숫자를 대충 넣어보세요. 여기 산소 원자 두 개잖아요. 1 넣고. 그럼 여기다 2 넣을까요? 마그네슘 둘이니까 2 넣고. 마그네슘 둘, 산소 원자 둘, 예. 둘, 하나, 둘. 네. 4번. 8번에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옳게 나타낸 것 찾아보겠습니다. 산소 둘인데 산소 넷이죠. 아니고요.
수소 하나인데 수소 둘이군요. 아니고요. 질소 둘인데 질소 둘, 괜찮네요. 수소 넷인데 수소가 여섯 아니고요. 염소 하나인데 염소 둘 아니고요. 나트륨 둘인데 나트륨 둘. 탄소 하나인데 탄소 하나. 산소 셋인데 산소 셋. 칼슘 하나인데 칼슘 하나. 염소 둘인데 염소 둘. 예. 5번이 옳습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으면 돼요. 10번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앙금 생성 반응에서 성립합니다. 금속 연소에서도 성립해요.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기체 발생 반응은 닫힌 용기에서 항상 성립합니다. 물리변화, 화학변화 모두 성립합니다. 예, 4번. 10번에 4번. 11번입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 20g 하고요. 질산은 수용액 20g을 섞었죠. 흰색 앙금이 염화은이 만들어졌대요. 이 앙금의 이름은 염화은이고요. 전체 질량이요. 전체 질량은 합친 만큼이겠죠. 3번 40g. 그리고 12번입니다. 탄산나트륨하고 염화칼슘을 섞으면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는데요.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고요. 앙금이 생성되더라도 질량은 같고요. 질량 보존 법칙은 어떤 경우에나 성립하고요. 12번에 3번. 1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달걀 껍데기가 탄산칼슘인데요. 여기에 염산이 닿으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옳지 않은 거 보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요. 이산화탄소 발생하고요. 질량 같습니다. 지금 뚜껑이 막혀 있거든요. 옳지 않은 거 3번.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 줄지 않습니다. 14번. 철수세미, 강철솜 A, B를 놓고 B를 가열했습니다. 그러면 산화철이 되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붙은 만큼 질량이 늘게 되겠죠. 옳은 거. 연소가 끝난 후 A 쪽이 위로, B 쪽이 아래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연소가 끝난 후 질량 비교해 보면 B의 질량이 큽니다. 산화철이거든요. 철이 산화철이 됐어요. B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철이 됩니다. 강철솜 대신 나무를 사용해도 저울의 변화 같지 않아요. 나무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날아가니까 재의 무게가 나무 일대 무게보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같지 않고요. 4번 니은 디귿. 15번 갑니다. 과산화수소 34g에 이산화망가니즈 2g을 넣고 완전히 분해시켰더니 물 18g 산소가 발생했습니다. 산소의 질량은 이산화망가니즈는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이런 걸 촉매라 그래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산화수소가 물하고 산소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산화망가니즈는 촉매입니다. 이산화망가니즈 2g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과산화수소 34g이 물 18g과 산소 얼마가 돼야 될까요? 16g으로 됩니다. 네. 지금 산소죠? 네. 16g. 네, 2번이었고요. 그리고 열린 용기에서 물질의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이 감소하는 거. 열린 용기 질량 감소할 수 있습니다. 태우던가 이건 질량이 증가해요. 강철솜 태우는 것도 여기는 수소기체 발생하니까 질량이 감소합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 얘는 염화 앙금 생성, 기체가 발생하거나 기체가 붙지 않으니까 질량이 유지돼요. 질량이 감소하는 건 1번과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물질이 생성될 때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 모두 다 성립해요. 화합물이면 다 성립합니다. 혼합물만 성립하지 않아요. 17번에 1번, 18번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과정인데요. 이게 지금 상대적 질량이 수소가 1, 산소가 16이래요. 얼마 대 얼마 반응하는 거죠? 2대 16, 1대 8이죠. 질량비가 1대 8. 그러면 산소 48g이면 충분한 양의 수소래요. 그러면 1대 8대 9거든요. 이게 6g. 6g하고 48g, 54g. 예, 물의 질량은 54g. 18번에 3번. 그리고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량비를 물어보았습니다. 질소 하나 질량이 14고요. 수소 하나 질량이 1이래요. 그러면 3대 14, 질소 대 수소군요. 14대 3. 14대 3입니다. 그리고 볼트 너트 반응입니다. 네. 볼트 너트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볼트 하나 질량이 5g입니다. 너트 한 개 질량이 2g이요. 2g이요. 네. 그래서 볼트 하나 5g, 너트 하나 2g, 질량비가 5대 4로 반응을 하네요.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볼트 하나, 너트 둘에 BN2. 네. 여기 남았으니까 맞아요. 볼트 너트 질량비가 5대 4이죠. 5대 4. 이 반응을 이용하면 일정 성분비 법칙,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 설명할 수 있고요. 볼트 너트가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하니까 너트 두 개가 남았네요. 기억, 디귿, 리을 4번입니다. 21번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산화구리가 5, 구리가 4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리랑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될 때 5대 4니까 산소는 1g이 붙긴. 네. 틀렸죠?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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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네, 다시 해보죠.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되는데 구리 4g에 산화구리 5g입니다. 그러면 산소가 1g. 네, 이제 됐네요. 자, 이 상황에서 반응하는 구리하고 산소비는 4대 1이고요. 4대 1.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20g을 가열하면 4대 5니까 4, 5, 25, 25. 산화구리는 25g 만들어지고요. 구리 24g을 가열해서 산화구리로 만들 때 4대 1이니까 4, 6, 24, 6g. 산소는 6g이 필요하고요. 산화구리 20g을 만들려면 4대 1대 5니까요. 5, 4, 20, 4, 4, 16, 1, 4, 16g, 4g. 산소는 4g이면 됩니다. 구리 질량이 증가하면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도 일정하게 증가하죠. 네, 5번이네요. 그리고 22번입니다. 지금 이게 마그네슘하고 산소를 태워서,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태워서 산화 마그네슘을 만들고 있는데요. 마그네슘하고 산소 질량이 나왔네요. 6대 4, 3대 2. 3대 2가 반응해서 5가 됩니다. 자, 산화 마그네슘 30g을 얻으려면 6배네요. 18g. 6배에요. 12g. 여기서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은 12g. 1번. 22번에 1번이었습니다. 23번입니다. 여기 보면 수소 2g이 남았대요. 그럼 지금 수소 2g과 산소 16g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을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수소 3g이 남았대요. 그러면 3g만 반응했겠죠. 그럼 1대 8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3, 8에 24. 산소가 24g 있었겠네요. 산소 24g. 그리고 24번입니다. 6개의 시험관 A, B, C, D, E, F에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6ml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질산납 수용액을 2, 4, 6, 8, 10을 넣었죠. 그러면 아이오딘화 납 앙금이 하나 더, 좀 생기겠구나. 좀 생기고요. 더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똑같을 거예요. 앙금 높이가 이렇게 늘다가 유지될 것입니다. 예, 앙금 높이. 일정 성분비 법칙을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24번에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질소기체랑 25번 보죠.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만듭니다.
부피 사이에 이렇게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대요. 기체들이 반응할 때. 요걸 기체들이 반응할 때 기체들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기체 반응 법칙 25번에 5번이고요. 26번입니다. 메테인하고 산소가 반응하였죠. 네, 메테인하고 산소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심심하니까 식인 한번 써볼까요? 메테인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모두 기체래요. 네, 다 기체군요. 메테인 4g, 산소 16g을 반응시켰더니 다 반응했대요. 그러면 질량비가 4대 16, 1대 4라는 얘기네요. 1대 4. 그리고 이때 이산화탄소가 11g. 그냥 다 쓸까요? 4g하고 16g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11g. 그럼 수증기 몇 g 나와야 되죠? 20g 나와야 되니까 수증기 9g. 뭐 어려운 문제 아니군요. 자, 생성된 수증기 질량은 9g이었습니다. 27번도 볼까요? 부피비가 나왔는데요. 분자수의 비가 곧 부피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체의 반응한 부피비가 분자수비가 1대 2가 반응해서 1대 2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신사 나오니까 좀 지워볼까요? 근데 이때 메테인 10ml가 완전히 연소를 하려면 산소는 20ml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10ml, 수증기 20ml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필요한 산소의 최소 부피 20, 생성되는 이산화탄소가 10, 생성되는 수증기가 20. 네, 3번. 27번에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28번입니다. 염화칼슘하고 그 물 반응. 염화칼슘 물에다가 그 산화칼슘 아니고 웬만한 건 물에다 녹이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소금과 물도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염화칼슘? 아이고야, 죄송해요. 또 틀렸다. 염화칼슘. 웬만하면 물을 흡수하는데 산화칼슘, 염화칼슘. 어떡하지? 자, 이거 발열 반응입니다.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 염화칼슘 얘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설제죠? 제설제죠? 제설제. 염화칼슘 제설제입니다. 제설제로 나왔었네요. 발열 반응입니다. 소금 물은요. 소금 물은 헷갈리시겠어요. 저도 헷갈리는데 흡열 반응이고, 처리 녹쓰는 거, 연소 같은 거, 호흡 같은 거, 산소 결합하는 거 발열 반응이고요. 그리고 산하고 염기 중화 반응도 중화열이 발생하는 발열 반응. 그리고 요거는 여러 번 나왔죠. 수산화 반응하고 염화암모늄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비커 밑에 물이 온다라고 했어요. 지금 뭐지? 발열 반응 찾아야 되죠. 니은 디귿. 니은 디귿. 그리고 29번입니다. 두 가지 화학 반응을 나타냈어요. 요게 지금 전기 분해니까 물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요. 금속하고 산은 열이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물질하는 거, 간은 흡열, 나는 발열이고요. 흡열 반응하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고요. 발열 반응, 주변 온도가 높아집니다. 간은 반응물의 흡열 반응, 에너지 합이. 흡열 반응이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적어야 돼요. 옳지 않은 거 29번에 5번이고요. 30번입니다. 30번. 에너지 출입인데요. 물하고 질산암모늄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냉찜질팩, 흡열 반응이고요. 그리고 옳은 거, 봉지 온도가 낮아지죠. 흡열 반응이고요. 냉찜질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봉지에다 냉찜질팩을 만들면 봉지가, 그러니까 냉찜질팩은 괜찮은데
부직포가 이 봉지에다가 손난로를 만들면 봉지가 녹지 않을까요? 맹찜질팩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는 것도 팁인 것 같습니다. 기억니은이었고요.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은 어렵네요. 네, 여기까지네요. 다음 시간에는 기권과 날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날씨에 대해서 뭐 고기압, 저기압, 구름, 강수, 날씨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원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